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오늘 1부에서는 스리랑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엊그제네요. 스리랑카 최대 도시 콜롬보 이런 데서 연쇄 폭발 테러가 있었고 지금 사망자가 애초에 2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29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5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지 분위기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리랑카 현지 교민 연결돼 있습니다. 콜롬보 외곽에 거주 중이라고 하시네요. 서용석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리랑카라서 전화가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까? 이쪽은 아주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거긴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새벽 4시 10분에 입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290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국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현지 분위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21일 날 사고가 난 이후에 처음에 40명의 사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을 거듭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유례가 없던 그런 아주 대규모의 테러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다음에 정부 대응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당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물결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일상생활은 가능하신가요, 지금 시민들은? 예,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비상 계엄령도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야간 시간과 새벽까지 통행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한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다들 무사하신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저께 대사관에서 한인 각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도 하고 했지만 대사관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열심히 한인들의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 어제 확인한 결과 한인 거주자, 그다음에 출장자, 그다음에 여행자 모두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한국인 피해는 한 명도 없는 것을 어제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도 있다고 출장 중인 한국인 중에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이제 콜롬보에 있는 특급 호텔 식당 3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중 킥벌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분 3분이 출장을 나와서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3분이, 2분은 이제 방이 4층이고 호텔 식당은 1층에 있는데, 2분은 방으로 올라가시고, 한 분은 호텔에서 1층 바깥쪽에 바람을 쏘이러 이렇게 나갔는데, 3분이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3분 후에 쾅 하고 터졌는데 그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한국인 중에 최고 측근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 이상 없이 다치지 않고 이상이 없이 바로 앞에 호텔로 지금 옮겨서 체류 중이십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요. 예. 예, 아주 그 소식을 한인들이 듣고 가슴을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스리랑카에는 한인들이 한 얼마나 살고 있나요? 예, 지금 한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콜롬보에 한
반 정도가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800명이면은 뭐 적지 않은 숫자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스리랑카 현재 거주하는 서용석 씨였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종교 갈등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스리랑카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나라라고도 하고 내전의 여진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까? 글쎄요, 뭐 대다수 한 70% 정도가 불교 신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0% 내외로 힌두교, 이슬람, 그다음 기독교와 천주교 등인데, 네. 뭐 이런 분포가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요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요, 스리랑카 정부가 NTJ라고요, 이슬람 네. 뭐 과객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에서 이 테러를 저질렀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NTJ는 어떤 단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테러, 특히 이제 급진 종교 테러 조직을 연구를 하는데, 네. 이 NTJ라는 조직은 굉장히 신생 단체라 저도 과연 이들이 이렇게 정말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라고 해서 네. 저도 끝까지 과연 이들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자정쯤 이제 당국에서 현지 급진 이슬람 테러 단체인 NTJ, 내셔널 타우히드 자맛 뜻으로는 뭐 유일신 단체라는 뜻이거든요. 유일신이요? 네네. 타우히드가 뭐 oneness of God 그래가지고 유일신이란 뜻입니다. 아, 유일신. 예. 유일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특수부대가 스리랑카 특수부대가 체포 작전을 벌여서 벌써 24명이나 체포를 했고 이 와중에 이제 스리랑카 요원들도 한 3명이 죽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생 조직인데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까지로는 신생 조직이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예를 들면 자금이나 뭐 폭발물 그다음에 그 테러를 수행하는 방법 등의 훈련 정도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스리랑카 정부 얘기가 사실이어서 NTJ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요. 왜 이 기독교 교회들을 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기독교가 굉장히 분포가 적잖아요, 스리랑카에. 소수라고 알고 있는데 왜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회 3곳이랑 또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최고급 5성급 호텔 3곳. 즉 이 기독교와 서구 문명에 대한 이런 타겟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냥 이 이슬람 급진 테러가 아니더라도 테러 같은 경우는 그 모티브가 전시 효과입니다. 즉 왜 저들이 저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시선 끌기, 이목 집중. 그래서 뭐 가끔씩은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느냐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소수도 아닌 이 기독교도들을 노린 거는 그냥 문화적인 종교적인 테러를 노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선 집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로 이슬람 극단적 폭력주의 조직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요. 한 10년 전에 내전이 한 20여 년 동안 지속됐던 내전이 종식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전이 지금 이 테러하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전이라는 게 무슨 종교 간의 갈등보다는 그러니까 1983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이 다수 종교인 그리고 이렇게 다수 인종인 이 정부군과 3.1 반군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 3.1 호랑이라 그래서
이 힌두교도이지만 이들은 세속주의, 그다음에 마오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세웠었습니다. 네. 굉장히 교조적으로 사회주의를 해석하면서 혁명을 부르짖었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뭐 최초로 자살폭탄 테러를 고안한 테러 조직이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종교적 내지는 인종적 정체성을 강조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뭐 세상을 뒤집겠다라고 내세우면서 지난 26년간 내전이 지속되었어서 지금 이렇게 정말 기독교도 내지는 서구인들,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타겟으로 삼은 이런 테러는 스리랑카 역사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고 사실 전 세계가 무슨 IS라고 하는 이슬람 급진 조직, 급진 테러 조직이 그렇게 막 종교적인 타겟을 삼아서 하는 이런 테러 조직이 모든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면요, 스리랑카에서 이런 종교적인 테러가 새롭게 벌어진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유를 해석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스리랑카 뭐 국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NTJ가 테러를 벌인 다음에 보통 테러주의자들은 테러를 수행한 다음에 배후를 자처를 하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테러 조직들이 하는 일인데 이 NTJ라는 조직이 굉장히 신생이고 그리고 그렇게 뭐 체계성이나 무슨 명령 조직이나 이런 위계 질서가 잘 잡힌 조직이 아니었어서 사람들이 과연 처음에 이들이 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국이 분명히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러니까 스리랑카 국내 문제보다는 지금 IS가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퇴각을 하면서 뭐 격퇴를 당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IS의 어떤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폭력적, 종교적 극단주의 조직이 중동에서 밀리면서 동남아 쪽으로 점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리랑카가 뭐 각종 선거가 좀 예정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선거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스리랑카가 내전을 겪고 나서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스리랑카 그러면 개도국이고 별로 뭐 비민주주의적인 나라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뭐 전체 200여 국제 이 여러 세계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중간을 넘는 수준입니다. 민주주의의 그 수준이요? 민주주의의 정도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 뭐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한 테러가 일어나고 나면 이 민주주의의 이런 개방성 정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좀 굉장히 한 사회로 보면은 큰 상처가 될 텐데 이 상처를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워낙 큰 사건이라서. 이런 규모는 뭐 저도 그냥 학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